이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지도자의 역할과 덕목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? 첫째는 이제 숨김이 없어야죠. 숨김, 정직해야 된다. 정직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관계자들하고 소통이 잘 돼야 소통, 되고. 정직과 소통. 소통.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직과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계획성이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정직과 소통과 계획. 그런 그렇군요. 측면에서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잘 해왔어요. 왜냐하면 코로나 발생 초기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? 그랬는데 뭐 야당은 뭐 국경을 봉쇄해라, 공항을 폐쇄해라 그랬잖아요. 그거 안 하고 다 했잖아요. 그런 것들이 더욱 빛나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그런 그 코로나 대응을 잘한 것을 외국에서는 잘했다고 하는데 국내 그 야당이나 또는 그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코로나 대응 잘못하고 있다. 또 언론도 또 그걸 또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그런 언론들이 있다 보니까 보수 언론은?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게 뭐 지금보다 더 확 줄일 수 있는데 잘못한 거야?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된 것이 반성해야 될 사람들이고,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 이 대응을 하는 우리 대응팀들 보면 정말 이 추위에 엄청나게 고생하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집합을 좀 자제해라 뭐 이렇게 해라면 좀 호응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집단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좀 아쉽죠. 이제 우리가 과학적이고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데 K방역의 성과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하고 비교하면요. 미국이 이제 확진자가 2천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사망자가 35만 명을 넘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 비하면은 뭐 1,000명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K방역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특히 이제 야권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폄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. 같은 맥락에서 과연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백신 수급은 잘 한 거예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백신 수급은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정부 입장에서는 최초 개발된 백신을 무작위로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. 백신을 맞아가지고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? 안전성을 검증해야 된다는 얘기죠. 안전성도 좀 어느 정도 확인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코로나 이 발병률이나 이런 거 추이도 좀 봐야 되고, 이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양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, 야당 엊그제 그 임시국회 하면서도 질문하는 거 보니까 무조건 충분한 양을 안 했다. 그 충분한 근거가 뭐냐 해도 제대로 답변도 못 하면서 우리 정 총리께서 이제 역질문을 잘 하시더만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야당한테 바라는 것도 그거죠. 그냥 잘못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잘못됐으면은 구체적인 그 데이터나 이런 걸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라 하고 방향 제시를 해야지 그냥 정부에 흠집 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적하는 건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. 이제 코로나 극복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하나는 방역, 두 번째는 백신,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. 그렇죠. 근데 이미 이제 방역과 관련해서는 뭐 K방역은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 있는 거고,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민 한 60% 정도가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5,600만 명분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 뭐 우리 전체 인구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인데 충분한 그런 물량이 아닌가요? 충분한 물량으로 저는 더 충분한 물량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게 이제 건강한 사람은 또 백신을 안 맞아도 이제 감염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 백신이 또 이제 확보해 놨다가 적기에 이 투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비싼 돈 들여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사들여서 폐기시켜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을 잘한 건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데 잘하는 건 잘한다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. 그렇죠. 무조건 뭐 자기 개념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 모자라게 했다, 더 해야 된다. 뭐 심지어는 뭐 계약 현황을 공개를 하는데
그거는 공개를 못 하게 돼 있더만요. 그렇죠. 그건 네. 뭐 계약의 원칙이라는 게 그러니까요. 있으니까요. 예, 예. 당사자주의니까. 네, 그렇죠. 그건 뭐 공개할 수 있는 계약이 있는가 하면 말씀하신 대로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계약도 그렇죠. 있는 거니까요. 네, 제가 네. 볼 때는 뭐 계약의 원칙을 지켜주는 게 좋을 네.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정치권의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사면인 것 같아요. 네.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. 네.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? 찬성 반성? 저는 찬성 찬성하는 반대. 입장입니다. 아, 찬성. 찬성합니다. 왜냐하면 왜 찬성하세요? 왜냐하면 지금 우리 특히 정치판이 이제 여야로 해서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거기에 따라서 또 국민들도 또 대립돼 있고. 네. 그러면 이제 금년에는 이제 코로나 방역도 좀 방역과 치료도 성공적으로 해나가면서 네. 국민 통합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국민 통합. 네, 그렇죠. 근데 그거를 대통령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사면 얘기를 꺼낼 수도 없는 것이고 네. 그 일을 그 인기 없는 일이죠. 네. 인기 없는 일인 줄 알면서 당대표 입장에서 한번 이 화두를 던져서 우리 당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네. 또 전체 국민들의 여론은 어떤지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건이 성숙되면 즉 박근혜 대통령 형이 확정되고 나면 국민 여론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이 건의하는 나는 우리 이낙연 당대표께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말씀하신 대로 사면 카드가 인기 없는 일이라고 그렇죠. 평가를 하시는데 그러면 궁금한 게 네. 이낙연 대표는 인기 없는 일을 왜 했을까요? 국가 전체를 보고 하는 거죠. 국가 전체. 어째 지도자 될 사람이 인기 있는 일만 하면 되겠습니까? 네.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그럼 이제 이 사면 카드가 네. 정치 발전, 말씀하신 대로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는 문제일까요? 그게 상당히 입장이 갈리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제 저도 지난 주말에 이제 우리 유권자들을 만났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한 10분 간격으로 만났는데 한 분은 그 사면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네. 하고 한 분은 어떻게 출범시킨 정부인데 지금 벌써 사면 얘기를 하냐고 이제 강하게 또 반발하시고 하는데 네. 우리 국민들도 다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고 봅니다.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화두를 던져놓고 국민 여론을 보고서 당대표께서 이제 판단해가지고 대통령께 건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저는 적절한 시기에 잘 화두를 던졌다고 봅니다. 아, 그렇군요.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네. 사면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. 그리고 국민통합이라는 용어 자체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. 그래서 포용이라는 단어로 바꿨는데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뭐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면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이 사면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세요? 전망입니다. 그 대통령한테 물어보셔야지 저한테 물어보십니까? 그러니까요.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? 윤 의원님께서 한번 맞춰보세요.